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첫 번째 본 공판 오전에 방청을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재판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금방 끝날 것 같습니다. 빠르면 4월 말, 앞으로 한두 차례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4차례 준비기일이 있었고 오늘 피고인이 처음으로 출석하는 본 공판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일이 3월 말에 잡혔거든요. 3월 30일에 잡혔는데 그날 아마 결심까지 할 것 같아요. 검찰의 구형까지 그날 나올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별도 기일 잡아서 이제 선고만 하면 이 사건은 마무리가 1심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걸 왜 내느냐, 이게 이 사건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 중에 입시 비리와 관련된 판결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뭐 허위의 인턴 증명서, 체험활동 증명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와 최강욱 대표가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 발급 과정과 유사하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모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줬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죠. 그래서 이 판결문을 통째로 증거로 제출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까였습니다. 재판부가 상의를 한 끝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 이 사건과 직접 연관이 없다는 거죠. 검찰은 그런 이 판결 문서를 제출함으로 해서 재판부가 그 판결문 쭉 읽어보면 이거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뭐 예단을 성립하는데 형성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이 사건은 최강욱 대표의 3가지 기소 사건 중에 두 번째 사건입니다. 첫 번째는 최강욱 대표가 법무법인에 근무를 할 당시에 조국 정경심 교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는데 이 내용이 허위다. 그래서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업무방해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리고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업무방해와 연결되어 있는 사건인데 당시에 이런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과 관련해서 기소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지난 총선 직전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그 인턴 증명서는 허위가 아니고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고 그것을 확인해서 내가 확인서를 발급해준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허위다. 허위 문서인데 허위 문서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허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이성윤 지검장은 기소하기 전에 당사자 소환조서부터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라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찍어 누른 거죠. 기소해. 그래서 공소시효 완료되기 4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번째 사건은 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관련된 별건의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검찰이 최강욱 대표를 못 살게 굴려고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 전부 다 기소를 하고 있는 그런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오늘 공판 내용은 이제 재판부가 바뀌었어요. 종전에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김미희 부장판사 그 재판부에서 최강욱 대표 사건도 맡고 있었거든요. 이 선거법 위반 사건. 근데 재판부가 바뀌고 대등재판부로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미희 부장판사도 재판부의 일원이기는 하지만 재판장과 오른쪽 우배석 주심판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갱신 절차를 약식으로 좀 가졌고요. 그래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진술을 했고 뭐 검찰에서는 이미 기소한 내용 그와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고 피고인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호인단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거 공소권 남용이다.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기소돼 있는 사람이 출마한 사람 중에 뭐 20여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다 본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다 주장을 하지 않았느냐. 근데 본인이 어떤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 아니고 나는 무죄야. 그거는 실제가 맞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한 그런 의견 표명을 가지고 누구는 기소하고 아니고 유일하게 최강욱만 기소가 된 거죠. 다른 사람들 그런 거 가지고 허위사실 공표라고 기소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느냐. 공소권 남용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당시에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공표한 것이 아니고 내 의견을 개진한 거다. 나는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검찰이 기소를 하기는 했어.
근데 난 이게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라고 내 의견을 개진한 것인데, 더더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작용되는 기간이었고 뭐 1심 판결이 나오기 전이니까요, 더더군다나. 그런데 그것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사실적시한 것으로 이렇게 기소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고. 그리고 공소장 1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할 때는 다른 증거나 이런 것들을 일체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공소장만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공소장,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 업무방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여기에 기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제출하려면 나중에 법정에 이르러서 뭐 증거물로 제출하든지 해야 되는데, 공소장에 그 사실을 적시함으로 해서 재판부에게 유죄 예단을 갖게 했다는 거죠. 그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게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하는데, 공소장 일본주의도 위배했기 때문에 이거 공소 기각해야 한다, 뭐 이런 주장을 오늘 또 다시 한번 되풀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는 쟁점을 명확하게 구분을 했어요. 정경심 교수 1심 판결문은 증거 채택하지 않고, 그리고 이 사건에 있어서 쟁점은 이것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냐, 아니면 의견 표명을 한 것이냐. 뭐 그게 유일한 이제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3월 말에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최강욱 대표가 후보자일 시절이죠. 출연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팟캐스트 녹음하고 유튜브 촬영을 하고 하면서 그 기소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그 실제로 인턴을 했었고, 그리고 내가 그걸 확인하고 확인서를 써준 거다. 검찰이 기소했지만 나는 무죄다. 라는 의견을 표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월 말에 녹음을 해서 4월 초에 팟캐스트에 이게 업로드가 됐고, 오디오 파일이 업로드가 됐고, 그리고 그 즈음에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에서는 일부 좀 편집이 돼 있어서 전체 발언을 들을 수는 없고,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만 이와 같은 발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마 3월 30일에 다 잡힌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이 유튜브 영상, 그리고 특히 이 팟캐스트 오디오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증과 증거 조사를 3월 30일에 하고, 그리고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이 서로 간에 의견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의견 진술 과정에서 검찰이 구형량을 진술을 할 거고요. 얼마를 선고해 주십시오, 이런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방어 논리로 변호인단이 또는 피고인이 직접 최종 진술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종합을 해서 나중에 이제 선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공판은 뭐 이런 내용으로 진행이 됐고요. 어찌됐든 검찰은 뭐 조국 전 장관을 잡기 위해서 그 가족을 기소하고 탈탈 털고, 그리고 연관돼 있는 혐의를 집어내서 최강욱 대표를 기소하고, 그리고 최강욱 대표는 그 자체로, 최강욱 대표라는 인물 한 명 그 자체로서 검찰의 눈에 까시잖아요. 검찰개혁 부르짖고 있고, 뭐 그런 의정 활동을 하고 있고, 뭐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계속 그런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리고 뭐 조국의 측근으로 또 이해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 최강욱 대표를 좀 잡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공판 마치고 최강욱 대표가 나오면서 언론하고 인터뷰를 잠깐 했습니다. 제가 인터뷰 파일 낮에 조금 전에 올려드렸는데 아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받고, 질문 받은 것에 대한 답변은 지금 뭐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그대로 축약을 해서 답변을 했고요. 재밌는 장면이, 여기자 남기자 한 명이 이렇게 마이크를 양쪽에서 대고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자가 업무방해 사건, 연관되어 있는 업무방해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한 의견을 물었어요. 근데 최강욱 대표가 이제 질문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어디서 온 기자냐 물었는데, 이 기자가 MBC 기자라고. 아마 그게 SBS나 뭐 TV조선쯤 됐으면 최강욱 대표가 발끈했을 것 같은데 MBC 기자라고 하니까 이내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가기도 했고요. 뭐 그 답변은 그렇습니다. 그 사건은 실제 인턴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1심 재판부에서는, 그 사건 1심 재판부에서는 그 인턴의 개념에 대해서 채용을 전제로 하는 뭐 직업 훈련의 과정,
뭐 이런 걸로 이해를 하면서 좀 해괴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이 사건은 그 사건하고 어찌 보면 별개다. 전혀 별개다. 당시에 총선 전에 선거 국면에서 내가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내 의견을 개진한 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거다라는 혐의로 이제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동떨어진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한다라는 뭐 원론적인 입장이죠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무래도 이제 어제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으니까 그것에 대한 의견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최강욱 대표가 뭐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으로 불리워지는 검찰청법 개정안, 검사나 판사의 경우에는 선거 1년 전, 그 이전에 퇴직을 해야 출마가 가능한, 지금은 90일로 제한이 돼 있는데 그것을 1년으로 확장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최강욱 대표에게 인터뷰를 뭐 시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 대표가 답변을 했는데,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우리나라 이 굴곡의 현대사 과정에서 이런 시대적 배경을 등에 업고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 기능인데 어쩌다 보니 이 수사권도 주어졌고, 근데 수사권이 이런 시대적 상황을 등에 업고 계속 확대가 되었다. 무한정 확대가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이제 무한정 확대되면서 검사가 그 수사권과 공소권을 본인의 사적 이익이나 또는 사적 보복에 활용하는 사례를 지금 왕왕 보고 있는 거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전 국민이 목도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더더욱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국민적 열망에 불을 지폈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한테 고맙다. 역사적 공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다만 그렇게 본인의 사적 이익이나 사적 보복을 위해서 수사권, 공소권을 남용하고, 그리고 최강욱 대표 당장 이 선거법 위반 사건만 보더라도 당사자에 대해서 언제 피의자로 전환을 했는지, 또는 피의자 소환 통보도 제대로 한번 받지도 않고 소환 조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장이 당사자 소환 조사부터 하라고 하는데 총장이 찍어 눌러서 기소를 한, 지시에 의해서 기소를 한, 이런 식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최강욱 대표 본인에 대한 이 공소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도 뭐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수사권을 행사를 하고 공소권을 행사를 하던 검사가 국민, 민주주의, 뭐 이런 자유민주주의를 앞세우면서 뭔가 대의를 위해서 희생하는 듯한 이런 코스프레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며칠 동안의 그 행보로 비춰볼 때 본인의 정치적 이해를 위해서 그동안 그런 행보를 보여왔다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셔야 한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말미에 이제 언급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교사 사건, 그 위증을 한 혐의자들 2명, 최모 씨가 있고 김모 씨가 있는데, 김모 씨는 3월 22일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최모 씨는 오늘 공소시효가 완료일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최모 씨의 위증 사건은 다룰 수가 없게 돼요.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돼요. 물론 그런다고 해서 이 위증을 교사한 그 사건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조금 시일이 있긴 있습니다. 3월 22일까지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김모 씨 사건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모해 위증을 교사한 검사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전까지 기소를 하면 처벌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위증을 한 사람 2명 중에 1명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지금 총장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차장과 감찰 3과장을 주축으로 해서 이 사건을 없던 일로 덮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오늘 뭐 결론을 낸다고 지금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거 정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 대단히 잘못된 일이고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가져달라, 이런 얘기를 또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이 결론이 어떻게 그 사이에 났나 해서 찾아보니까 아직은 뭐 결론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거 뭐 최강욱 대표의
말도 그렇고 최강욱 대표의 꼭 말뿐이 아니더라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할 사건이죠. 이문정 검사를 뭐 수사선상에서 지금 배제한 것도, 수사라인에서 배제한 것도 윤석열의 마지막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사건은 끝까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최강욱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다음 공판은요 3월 30일 오후 2시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날 증거조사하고 아마 3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날 이 팟캐스트 오디오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을 할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보면서 검사가 의견 진술을 할 거고 구형까지 하고, 그리고 최강욱 대표 측, 최강욱 대표 본인 또는 변호인이 최종 진술을 하고 이후에 4월이나 또는 5월 초 중에 아마 선고 기일을 별도로 잡아서 1심 선고를 할 듯합니다. 자, 이 정도로 오늘 공판 소식은 전해드린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